자, 안녕하십니까. 네, 국어 가르치고 있는 진병호입니다. 자, 오늘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다들 치렀을 거예요. 2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일단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은 6월 모의고사는 그 해 수능의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잘 보는 게 좋겠지만 아직 다 잘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잘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평가원이 어떤 식의 의도를 가지고 출제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총평 영상은 전반적인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올해 수능은 어떤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지 좀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족한 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6월 모고랑 9월 모고는 왜 출제할까? 그걸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6월 모고랑 9월 모고 그리고 11월에 보는 수능 전부 다 뭐야? 평가원 모의고사죠. 사실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이런 그 시험들은 기본적으로 출제 수능 자체를 평가원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출제할지 그 기조 파악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올해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기조가 어떨지 그거를 조금 점검해 보는데 매우 중요한 시험이 되겠죠. 특히 평가원이 올해 3월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 좀 이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3월에 평가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EBS 있죠, EBS 체감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준킬러 문항 위주로, 완전 너무 어려운 킬러 문항 말고 준킬러 위주로 출제하겠다. 어쨌든 변별력은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국어는 그게 잘 됐나 오늘?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래서 이런 식의 기조가 어떻게 출제될지를 알아보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일 큰 목표죠. 근데 평가원도 6월, 9월 모고를 실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올해 수능을 치는 모집단들, 그러니까 현재 3학년 현역 학생들을 대부분 봤을 거고, 거기에 6월이나 9월은 재수생들도 좀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N수생들까지 포함해서 이 모집단들의 평균이 어떤지, 실력이 어떤지를 통해서 수능 때 궁극적인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모두 조금 고려해서 이 6월 모의평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시각이 8시가 조금 안 됐거든요. 아직 다 컷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등급 컷이, 예상 등급 컷이 올라온 지금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메가스터디 기준으로는 언매 같은 경우 92가 1컷 예상이고요. 화작은 97, 표준 점수는 129. 종로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언매 91, 화작 96, 표점 130이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작년 수능보다 좀 더 쉬운 느낌이죠. 그죠? 수학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가 표준 점수제인 수능에서 우리가 이제 모집단들의 등급을 나누려면은 국어하고 수학이라는 공통 과목,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통 과목에서 좀 갈라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높죠. 거기다가 언매랑 화작은 컷 차이가 작년 수능보다도 원점수 기준으로는 좀 더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실제 등급 컷은 아니에요. 실제 등급 컷은 한 3주 지나야 알 수 있으니까. 실제 등급 컷은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상하는 게 이 정도 컷으로 나올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시험이 많이 쉬웠습니다. 조금 이 영상 보면서 벌써 이제 좀 좌절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왜 쉬웠느냐? 우리가 이제 국어하면 가장 어려워하는 거, 제일 난이도 높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비문학이죠. 근데 요번에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네, 비문학이 난이도가 쉽고 문학의 난이도로 좀 올렸어요. 문학을 약간 좀 까다롭게 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이 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시간 써가지고 좀 고전한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학 먼저 푸는데 문학을 먼저 풀다 보니까 비문학 풀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쉬웠던데 이러죠. 근데 문제는 뭐야? 문학은 어려워봤자라는 거죠. 문학을 어렵게 낸다고 냈는데 문학은 어렵다는 게 못 풀겠다, 너무 어렵다가 아니라 좀 까다롭다예요. 지금 시험 끝나고 다시 채점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문학은 다시 보면 어때? 답이 보이죠? 또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문학은 어려워봤자 등급컷을 낮추는데 큰 변별적 요인이 되지 못한다. 이게 조금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6월에 재수생들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재수생들 들어와봤자 한 10%에서 20%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역 학생들도 6월에는 아직은 좀 공부가 덜 된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이 아까 봤던 것처럼 그렇게 높게 잡힌다는 것은 평가원 입장에서도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문학 난이도 올리는 것만으로는 쉽지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이제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은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좀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측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비문학은 난이도가 꽤 쉬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문학이 평이했다. 아닙니다. 쉬웠습니다. 정말 쉬웠습니다. 조금 이따 비문학 따로 얘기하겠지만 오늘 비문학은요, 제가 최근 한 5개년으로 봐서 이렇게 쉽게 됐던 거는 22학년도 9평 말고는 없어요. 22학년도 9평에 1컷 100점 나왔습니다. 그 화작 기준으로 그때만큼 쉬웠어요. 그래서 비문학은 사실은 크게 할 말은 없어요. 문학은 다소 까다롭긴 했어요. 문학은 조금 까다롭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학이 이렇게 까다로우면 선생님 앞으로 문학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문학이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건데 19학년도 수능이나 21학년도 6평 그리고 22학년도 수능은요, 제가 여기 3개 써놨죠. 이 3개. 이 세 모의고사는요, 오늘 문학보다 더 어려웠어요. 문학의 난이도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더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원래 평가원이 문학은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을 낸 거예요. 작년이 이상한 거예요. 작년 23학년도 23학년도 문학이 너무 쉬웠던 게 문제지 원래 평가원이 문학은 이 정도 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이 당시에는 비문학도 어렵게 내버리니까 컷들이 다 어떻게 돼? 80점대로 곤두박질 치는 1등급 컷이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이 까다로웠다고 해서 문학에서 변별력이 생긴다,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등급 컷이 갈린다, 요런 생각은 조금 버리는 게 좋아요. 알겠죠? 좀 이따 더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화작은 좀 평이했어요. 그리고 엄매가 조금 약간 까다로웠다. 제가 약간 까다로웠다고 했는데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엄매 풀면서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까다로운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된 건데 그래서 좀 까다로웠다는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좋아. 6평 기준으로는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좀 까다로울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엄매가 유리한 거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모의고사가 EBS 연계 체감은 좀 어땠는지 요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BS 연계율이 어떻게 됐느냐, 그 3월에 평가원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3월에 EBS 연계 체감을 확실히 좀 느끼도록 하겠다. 그래서 독서 오늘 봤던 친구들 좀 그거 느꼈죠. 의외로 체감이 좀 높은데요 선생님? 자, 오늘 나온 질문 3개입니다 4에서 7번 같은 경우는 수특의 사회문화 적용학습 1강에서 연계됐고 8에서 11번은 수특 과학기술 적용학습 4강에서 냈었죠. 그쵸? 그 다음에 12에서 17번은 개념학습 연계하는 경우는 진짜 보기 드물거든요. 근데 수특 개념학습 1강에 중국어방 그 지문에서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은근히 수특을 풀어본 학생들은 조금 편하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은 우리 그 어려웠다는 22학년도 수능하고요 23학년도 수능 그뿐만 아니라 뭐 6평이나 9평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비문학이 EBS에 연계가 됐어요. 연계가 됐어요. 근데 뭐 23번 수능은 그렇다 칩시다. 작년에도 좀 쉬었다고 하니까 22학년도 수능은 여러분들 악명 높죠. 어려웠던 걸로. 이때도 연계가 됐어. 근데 연계된 게 의미가 있었어? 아니요, 없었죠. 연계가 돼서 쉬웠어요가 아니에요. 비문학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비문학은 연계가 돼서 쉽다가 아닙니다. 연계라서 쉽다? 이게 아니라 연계라서 쉽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그냥 전반적인 문학 난이도가 낮았다. 그래서 쉬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 수능에 그러면은 이렇게 연계체감을 높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상 연계체감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거 다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평가원 지문들 다 조금씩 봤죠? 22학년도 수능의 해결의 변증법, 그리고 브레턴 우주 체제,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 정답률 17% 나왔던 문제 있었던 23학년도 수능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연구, 그 농계 개그림 있었던 거, 이 지문들 전부 다 EBS 연계였어요. 근데 연계체감이 됐을까요? 작년 수험생들 그리고 재작년 수험생들 물어봤을 때 연계체감이 거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EBS에서 본 건데 근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독서와 문학의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문학은 연계가 되면은 지문을 그대로 실죠. 아니 문학 작품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문학 작품을 평가원 출제위원들이 이걸 막 어떻게 막 바꾸거나 다시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독서는 아니야. 독서는 출제위원들이 얼마든지 지문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문학 같은 경우는 연계가 됐을 때 수특에 나와 있는 문항의 방향성만 바뀌는 건데 평가원 같은 경우에 이제 독서는 연계가 돼도 지문을 다시 써버리면 지문의 방향성과 문항의 방향성이 완전히 EBS 교재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연계가 크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계체감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독서는 결국엔 우리가 글을 잘 읽고 그 글을 읽는 걸 바탕으로 해서 추론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독서는 크게 추론할 건덕지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연계됐으니까 EBS 연계지문 열심히 봐야지 보단 차라리 기출 같은 것들을 보면서 기출 비문학 지문들을 보면서 어떤 패턴으로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겁니다. 자, 문학. 그럼 문학은 어땠냐? 그냥 평소대로 나왔습니다. 평소대로 22학년도부터 뭐 거의 고정이죠?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연계. 요즘 현대소설 연계 되게 안 해요. 그죠? 현대소설은 진짜 익숙하지 않은 작품들 그리고 잘 안 알려진 작품들 출제하는 경우가 많네요. 최명희 작가의 글이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문학은 연계체감이 가장 높은 걸로 보자면 고전시가 아무래도 해석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평소대로 하던 대로 연계 공부 조금 성실히 하면서 변형 문제 많이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점 한거 18곡이 이번에 기출이 됐는데 한거 18곡이 08년 수능하고 19학년도 6월에 이미 기출이 됐는데 또 나왔죠. 얘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한거 18곡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18곡이니까 지문도 길잖아. 사실 19개예요. 총 19개의 연으로 돼 있는 데다가 이렇게 연시조 중에서도 사대부가 쓴 연시조가 나오면은 대놓고 해석을 물어보는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난이도가 꽤 높아지는데 안 해도 되겠네 이제. 그죠? 한거 18곡은 찢어버리세요. 그냥 책에서 올해 수능에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른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파트별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자, 첫 번째 독서론. 독서론 나왔죠. 독서론 1번부터 3번 그냥 평이하게 냈습니다. 독서론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독서론이 왜 나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22학년도부터 선택과목으로 바뀌었잖아요. 선택과목제로. 그러니까 선택과목제로 이렇게 수능 시스템이 개편이 되면 무조건 예비평가를 합니다. 평가원이. 그 대표적으로 22학년도 예시문항 있었죠. 실제 실시는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예시문항을 공개를 했는데 그때 독서론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약간 기형적으로 됐어. 그러니까 화작 언매를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34문항에서 독서 반, 문학 반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됐더니 독서를 네 지문을 내버리면은 어떤 지문은 두세 문제밖에 못 내.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변별의 문제가 있죠. 옛날엔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그렇다고 이제 세 지문으로 했더니 어떻게 돼? 좀 기형적인 지문들이 생깁니다. 아니 왜냐면 세 지문을 다 주제통합 가나 지문으로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원이 막상 22학년도가 됐더니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독서론을 만들어 버렸어요. 독서론 세 문제를 만들어서 그냥 독서 총 17문학 맞추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얘네가 이제 그 독서론을 만드는 의도 자체가 문항수 맞추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서 변별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정말 무난하게 돼요. 가끔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독서론은 너무 추론을 요구해가지고 이거 독서론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걱정 마세요. 평가원은 오늘도 확실해졌죠? 독서론에서 변별할 의지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비문학 지문이 조금 애매했어. 왜 애매했냐면, 지문 난이도가 쉬웠냐? 그건 조금 또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문 빼고, 첫 번째 지문 제외하고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문학 난이도가 너무 쉬웠어가지고, 그래서 이 평가원이 과연 어떻게 할까? 이게 좀 궁금해요. 참고로 얘기하면 원래 우리가 4에서 9번 있죠? 4에서 9가 가나지문 주제 통합으로 출제되는데, 얘를 이번에 12에서 17번 지문으로 뺐습니다. 선생님, 이거 이런 건 유형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주제 통합 하나, 나머지 네 문항짜리 지문 2개. 기존 기조와 유형 그대로 내대? 그냥 뭐가 바뀐 거야? 문항 순서만 바꾸는 거잖아요. 문항 순서만 바꾸는 건 평가원에서 종종 합니다. 뭐 그래서 크게 이거는 의미 없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문에 비해 문제가 너무 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수능에서는 불수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원에서 봤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문학을 좀 어렵게 하고 비문학 쉽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오늘 좀 약간 실험적인 문항을 출제를 했는데, 아까 봤죠? 화작 1컷 95 이상은 무조건 될 거예요. 96, 97 이렇게 나오고 있어. 엄매 같은 경우는 엄매가 조금 까다로워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90 초반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화작이 너무 높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비문학 한두 지문은 좀 까다롭게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아시죠? 난이도 조절은 아무리 평가원 출제위원들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9월도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9월에선 지금보다 더 어렵지 않으면 컷이 더 올라가요. 왜냐면 9월에는 여러분들도 공부가 더 됐을 거고 6월보다 재수생들, N수생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반수생들도 합류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난이도가 더 올라가지 않는 이상 컷이 너무 높아지네요. 그래서 만약에 9월을 출제했는데 9월이 평이해. 여전히 컷이 높아. 그럼 평가원이 선택을 해야겠죠. 문학은 여기서 더 어렵게 내는 거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기조상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문학은 여기서 더 어렵고 치사하게 내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복수정답 논란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답은 하나죠. 비문학 난이도를 조금 올려야지. 그래서 평가원에서 조금 올려야지 했는데 조금이 아니네. 평가원 입장에서는 조금 올린다고 올렸는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상 너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보다 비문학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불수능이 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비문학 지문은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정규 수업 때 또 보겠지만 비문학에서 좀 주목할 지문은 솔직히 첫 번째 지문은 이거 왜 냈는지 좀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한 10년 전쯤에 나오던 스타일. 첫 번째 그 위협소고와 관련된 지문은 좀 그랬고, 두 번째 이제 과학 지문을 조금 볼게요. 과학 지문인데 과학 지문 딱 보니까 어때? 과정이 너무 빡세. 그래가지고 과학 지문 딱 보는 순간 친구들 좀 긴장을 했을 거야. 근데 막상 풀어봤으면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강조 많이 하던 거 있죠. 대비나 비례관계에서 역추론하는 거. 그러니까 대비나 비례관계에서 A를 설명해 주셨으면 문제는 그 반대 상황을 물어보는 거. 그리고 그 분류항들의 공통점 물어보는 거. 혹은 과정 전체의 공통점 물어보면서 낚시하는 거. 안 냈습니다.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고난도 문항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작년에 23학년도 6평의 비타민 K라던가 뭐 수능에 나왔던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그 2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브레턴 우주 체제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거, 요게 조금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1문단부터 비례관계가 나와서 나는 이 비례관계로 뭔가를 장난질 치는 문제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아예 그냥 출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 난이도는 높았지만 문제 자체가 좀 쉬웠다는 거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통합 지문은 역시 인문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주제통합은 21학년도부터 출제되기 시작했죠. 21학년도부터 출제되면서 한 번의 예외 없이 인문사회에서만 내고 있어요. 이번에도 인문사회로 냈는데 사실 얘는 연계가 가의 1, 2문단은 EBS 연계였는데 나머지는 거의 체감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지문이 괜찮네 라고 읽었는데 문제를 너무 내용일치 확인으로 내지 않았나. 그나마 그 세 번째 문제 정도 요거나 좀 어휘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좀 고전하지 않았을까. 즉 다른 말로 바꾸는 거 있죠. 환원하는 거. 우리 어휘 변형하는 거에서 조금 까다로운 거 말고는 작년 6평이랑 비교했을 때도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 6평 기준으로 주제통합 뭐였는지 알죠? 그 유가와 조선의 사상. 작년 수능의 주제통합 정도 난이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통합 같은 경우는 솔직히 22학년도 수능의 해겔의 변증법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건 좀 선을 넘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풀 수는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 경제 지문이 지금 출제가 안 됐어요. 통합형 수능부터 보면 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 20, 21, 22, 그리고 23. 17학년도에 법률 지문 나왔죠, 수능에. 자, 수능 기준이에요, 수능 기준. 18학년도에 그 유명한 오버슈팅 지문 알죠? 경제. 19학년도에 법률 나왔어요, 채무불이에. 20학년도에 BIS 비율 경제 나왔죠? 21학년도에 예약 지문 법률 나왔죠? 22학년도 그 유명한 브레턴 우즈 경제 나왔죠? 23학년도 뭐 나왔어? 작년에 그 불확정 원리와 관련된 법률 지문이 나왔어요. 그럼 24는 경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비문학의 난이도가 쉬웠던 것 중 하나가 경제가 안 나와서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경제 지문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경제는 돈과 관련된 현상 설명이기 때문에 그 환율이나 금리 이런 상관관계와 관련된 배경 지식만 조금 알아도 편하게 풀 수 있다고 그랬죠. 경제 지문에 대한 대비는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어쨌든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올해. 6월엔 내가 안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 6월에는 경제 지문 안 나옵니다. 내년 6월엔 나올 수 있는데 보통 경제를 6월, 9월 수능 연달아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6월이나 9월은 쉬어가되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문학을 좀 한번 볼게요. 자, 비문학은 본 수능인 오늘보다 어려울 거라는 거 좀 대비를 하면서. 자, 문학 가봅시다. 문학은 그 얘기 해줄게요. 오늘이 원래 정상적 난이도입니다. 23학년도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나올 거다라는 것 조금 생각을 하되 연계 공부 좀 철저히 해주세요. 연계 공부 좀 충실히 하시고, 아직 연계 공부가 덜 돼가지고 한 것이 팔곡 같은 데서 좀 고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고전 시간은 연계 공부만 잘 돼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평가원이 문학 어렵게 낼 때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요거 선지 판단. 그러니까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인물이 행하는 행위의 선후 관계가 어떤지, 인물행위 수식범주 파악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웠다 하는 지문들은 여지없이 선지 장난질입니다. 선후 관계가 틀렸던가, 인물이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던가, 인물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던가, 그 다음에 식구나 시어를 물어보는데 앞뒤 문맥을 보면은 사실은 어때? 선지 내용과 상반된 설명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로 장난질 쳤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떠오르는 몇몇 지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22학년도 수능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기억날 거예요. 소설, 현대소설 수능이라던가 23학년도 6평과 9평에 나왔었던 지문들 전체적으로 그랬죠. 특히 6평에 나왔던 미스터반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를 통해서 보기와 선지가 일치하지 않는 거를 중점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교묘한 낚시질로 이제 낚았고, 23학년도 9평에 이제 고전시가와 관련된 거였는데 비연계였던 이원보의 어부단가가 연계였고, 그 다음에 비연계였던 박인로의 수요전가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보기와 선지의 교묘한 상관관계를 통해서 낚시하는, 즉 보기 설명과 교묘하게 다르게 쓰는 선지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는 아예 그냥 머릿속에 박아둬야 돼요. 문학을 읽을 때 문학은 쉬우면 되게 직관적으로 풀어요. 문학이 직관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네 저거네 하고 바로바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은. 근데 오늘처럼 좀 까다로우면은 대부분 지문 읽는 게 어려워요. 지문 내용이 이해가 안 가? 이번 현대소설은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지문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선지를 봤는데 뭐지? 답이 뭐지? 지문은 이해가 가는데 선지가 이해 안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헷갈리는 선지가 한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헷갈리는 선지에서 항상 판단을 잘 내야 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식으로 읽을 것인가? 선지에서 A가 뭐뭐 때문에 B를 생각했대. 근데 지문을 봤더니 B를 생각하고 A가 어떤 행위를 했네? 그럼 선후관계가 틀렸잖아. 이런 데 낚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후관계나 서술어를 통한 선지 문장의 의미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지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A의 행위로 B를 생각했어. 근데 선지에서 이렇게 쓴 거야. B의 생각을 원인으로 A의 행위가 일어났어. 행위를 볼 수 있대. 그럼 이거 선호관계 바뀌었죠. 근데 이게 막상 보면 헷갈린다니까. 왜? A의 행위와 B의 생각이 일단 지문에 다 있잖아. 지문에 있으니까 지문에서 본 건데 맞지 않나?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보통 틀립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요. 틀리지 않나? 이러면 오히려 적절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이거 맞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지엽적이고 피상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문도 중요하지만 선지에 쓰여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학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출을 많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그냥 잘라서 얘기해 줄게. 19학년도부터 문학 기출 많이 보세요. 오늘처럼 됐어요. 작년 빼고 대부분. 알겠죠? 그래서 문학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 과목 얘기를 할게요. 선택 과목 유불리, 무조건 엄매가 유리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엄매 선택자가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엄매 선택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위권들 위주로 22학년도에 화작 엄매 선택 과목 실시된 이후로 엄매 선택자는 계속 증가 추세죠. 특히 재종반 같은 N수생들 들어오는 반은 거의 그냥 무조건 엄매 선택이 베이스입니다. 엄매를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상위권 학생들의 엄매 선택자가 너무 많아지네? 그럼 표준 점수가 어때? 더 뛰죠? 네.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 표준 점수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엄매하는 게 좋다. 오늘도 예상 컷이긴 하지만 어쨌든 화작과 엄매의 원점수 차이가 5점이야. 작년 수능은 4점이었으니까 더 벌어졌죠. 1등급 기준으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엄매 한 2개 틀려도 화작 다 맞은 친구보다 어때? 친구와 공통 과목이 같을 때 동점일 가능성이 혹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아니 엄매 5문제 중에 5개 다 틀리지 않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엄매는 좀 해보는 게 좋대. 한 가지 좀 얘기를 해줄게요. 요거는 내가 여기에다 띄워놓진 않았는데 평가원이 엄매와 화작의 선택 과목을 통한 유불리를 맞출 생각과 의지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수능 끝나고 나서도 언론 브리핑에서 분명 얘기했어요. 평가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표준 점수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정도면은 이거는 거의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 같거든요. 이거 맞추려면은 방법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화작을 진짜 어렵게 내야 돼. 근데 화작을 어떻게 어렵게 낼 거야? 화작이라는 과목의 취지를 벗어나서 막 추론성 문제 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어렵게 내는 것도 한계가 있지. 두 번째, 공통을 아주 어렵게 해가지고 표본을 흐려버리면 돼요. 표본의 중간값을 흐려버리면 되는데 지금 평가원이 그렇게 막 22학년도 수능처럼 내는 거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작년부터 계속 지금 내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더 거기다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엄매에 들어오는 상위권 모집단이 더 많아지는데 그 상황에서 표준 점수 맞추는 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작과 엄매 선택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면은 엄매를 좀 할 친구들은 무조건 하시고 상위권 점수 맞아야 되는 친구는 무조건 엄매를 하시고 화작을 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화작 빠른 시간 안에 다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하세요. 화작 계속 좀 평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면요. 엄매는 작년 좀 까다롭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어요. 문법은 작년 수능보다는 좀 쉬웠어요. 근데 이제 이거 풀면서 첫 지문부터 좀 고전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 문법의 언어에서 그 첫 문제 있죠. 지문형 문제. 지문형 문항 볼 때 좀 지문 좀 읽어라 좀. 왜 이렇게 안 읽어? 좀 읽어보세요. 지문에 답 다 있어요. 지문형 문항을 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읽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해봐. 오늘 문제 푼 친구들 그거 좀 생각해봐요. 엄매하는 친구들 엄매 첫 지문 볼 때 그 지문을 비문학 읽듯이 분석해요? 그런 마인드로 잘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화작보다 빨리 풉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지문을 주는 것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을 출제하겠다는 거야. 평가원이.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같은 거는 그냥 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관형절 찾아라, 뭐 견문장 중에 설명 틀린 거 찾아라. 이거는 너네가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내가 특별한 복이나 지문 없이 낼게. 이렇게 내죠. 근데 이거는 너네가 교육과정상에서 배우지 않거나 다루지 않는 내용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문 써줄게. 반대로 얘기하면 지문만 읽어도 답이 보이게 써줍니다. 지문 좀 꼼꼼히 보는 습관 들이도록 합시다. 엄매 풀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작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무난했습니다. 뭐 조금 빡세게 하는 애들이 그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단순 내용일치. 그러니까 어쨌든 화작은 기본적으로 내용일치 확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좀 부담 갖지 않고 풀어도 돼요. 화작은 난이도를 올릴 수 없다고 얘기했죠. 화작 난이도를 올린다는 거는 여기서 더 어렵게 내려면 되게 치졸하게 내야 되는데, 그 치졸하게 내려면 일단 지문도 길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작에서 추론성 문제를 낸다는 거는 과목 특성상, 그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특성상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원 지문들, 기출들 많이 풀어보고, 혹은 사설 같은 것들까지 활용해서 많이 풀어보고 읽어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간단하게 오늘 6월 총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6월 모의고사 좀 못 본 친구들도 있고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6월 모의고사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제 실력이 안 나온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인드셋도 실력이에요. 내가 오늘 좀 긴장해서 잘 못 봤어요? 그런 친구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수능 가면 더 심해집니다. 수능 가면은 진짜 긴장도가 아주 최고치예요, 최고치. 그 상태에서 보면은 터널시해야 돼요, 터널시야.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고 집에 와서 보면 아 멍청이 왜 틀렸어 이런 문제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경험을 했던 친구들은 긴장을 하지 않도록 좀 마인드셋 좀 편하게 하도록, 물론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 아는데 그래도 좀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못 본 친구들, 특히 오늘 문학에서 시간 많이 쓴 친구들은 문학 문제들을 좀 접해보면서 선지 판단할 때 머릿속에 좀 박아놨으면 좋겠어요. 선지 판단할 때 선후 관계는 맞는지, 서술어의 서술 범주가 정확하게 지문과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지문에 나온 내용인데가 아니라 선지에 쓰여 있는 내용이 실제 지문과 일치하는지를 조금 판단하는 거 좀 연습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아직 부족했던 것들이 있지만, 그 준비가 덜 된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에 대해서 정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6월 모의고사 치르느라 전부 다 수고 많았고요. 수능 때 전부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